그 중에서도 베이커리.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저거 증여하려고 베이커리 카페 여는 거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베이커리 카페는 진짜 베이커리 카페를 증여하겠다는 목적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좀 좋은 예쁜 그런 장소에다가 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만한 곳에서 이제 부동산을 산 다음에 법인이 사업을 하는 거죠.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그럼 결국은 부동산의 네, 목적이 맞아요.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맞아요. 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절세 효과가 얼만큼 정도 있어요?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핵심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설립할 때 주주 구성 잘해야 된다. 네네, 네, 설립할 때 업종 코드 잘 따야 된다. 네 맞습니다. 상속 공제까지 받을 것이냐를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요거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대표님, 싱커벨 심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해안 세무사님들 계속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뭐 특정 세무법인 세무사님들만 모시는 이유는 제후가 되어 있어가지고 세무사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지금. 이럴 때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세무법인 해안 세무사님들은 다 일단은 키와 비주얼과 네, 뭐 실력은 당연히 동반되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좀 네. 뽑으시는 거 아닌가. 다들 오시면 훤칠하거나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는 다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잘생긴 세무사님 모시고 왔는데 좀 셀프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세무법인 해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된 세무사라고 하죠. 그래서 네. 김용국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끝이에요? 네. 종전에도 다른 법인에 있다가 여기로 옮긴 건데 네. 양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네, 현재가 중요하니까. 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모시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기장은 당연히 기반으로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세무사님들 모시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무법인 해안이라는 세무법인 조직 자체가 좀 컨설팅을 많이 하는 조직이죠. 다른 그쵸. 세무사 사무실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좀 컨설팅적인 방면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짜 좀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계속 촬영을 하면서 지난번 박혜기 세무사님 빼고는 네. 세무조사 이야기 했거든요. 네. 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증여, 상속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저도 저 빼고는 다 부자인 것 같아서 다들 상속 증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게 굉장히 반가운데 오늘 뭐 증여 상속 관련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있고 네. 창업자금 뭐 특례도 있고 네. 가업 상속 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증여세 과세 특례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이커리.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저거 증여하려고 베이커리 카페 여는 거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그 베이커리 카페 관련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쵸. 증여 특례 관련해서 네. 그 기본 개념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자료를 좀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시라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 보시면. 네네.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증여 특례잖아요. 근데 네. 상속 공제도 들어보셨죠? 네네. 같은 틀이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증여 특례는 법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속 공제는 개인도 돼요. 개인 사업장도 상속 공제 다 받을 수 있는데 증여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명시가 돼 있죠. 주식이라고 네. 앞에 보시면 그게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증여자, 수요자 요건이 있는데 증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20%, 40% 이상 과점주나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사실 업무 무관 자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향후에 설명드린 베이커리 카페도 그거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도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베이커리 카페만 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쵸. 솔직히 카페도 하면서 임대업도 하실 거예요. 근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걸 10년 내내 그러면 카페를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증여할 당시에만 이제 전체 다 업무 무관이 있다라는 네. 것만 증빙이 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여기서 네. 이야기해주신 그 네. 증여, 주식. 네네. 주식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꼭 법인이 아니어도 된다.
네, 맞아요. 근데 증여특례 같은 경우는 꼭 법인이어야 된다. 네, 반드시 네.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살아있을 때 생전에 하는 게 증여이고 네, 상속은 사후에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게 상속공제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증여특례가 같다. 네. 그럼 상속공제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나는 살아 생전에 뭘 좀 활용하고 싶은데 네. 그럼 무조건 법인을 일단 설립을 하셔야 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목적에 맞는 법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조건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종에 대한 조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업종에 대한 조건들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띄워놨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종이 있지만 많이 하는 게 저희 제조업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네. 빨간 표시를 해놨고 그 밑에도 보시면 이제 건설업 뭐 이렇게 있는데 음. 위쪽에 빨간 표시 안 한 거는 농업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못 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제가 경험이 부족해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그 부분을 못 봐가지고 제가 좀 접한 케이스에 대해서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청도 보편적인 많고, 걸로. 네, 보편적인 걸로 네. 해서 보시면 업종 요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뭐 또 서비스업 많이들 하시죠? 네네, 그렇죠. 네. 서비스도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들과 특징들이 베이커리 카페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업종이라든지 네, 뭐 아까 뭐 부동산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뭐 네네. 사이즈라든지 네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베이커리 카페는 진짜 베이커리 카페를 증여하겠다는 목적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좀 좋은 예쁜 그런 장소에다가 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만한 곳에서 이제 부동산을 산 다음에 법인이 사업을 하는 거죠.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의 네, 목적이 맞아요.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맞아요. 건가요? 이제 향후에 부동산 가치가 더 올라갔을 때 상속이나 했을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상속세나 증여세가 지금 세율이 동일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손해를 막고자 세금을 덜 내고자 그 역할이 제일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동산 임대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업무 무관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특례를 못 받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나중에 저희 쪽에서 이제 컨설팅하고 하면 다 유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런 역할도 다 진행하고 있죠. 뭐 컨설팅 이제 나한테 의뢰를 하면 내가 뭐 이렇게 꼭 저렇게 그렇진 만져주겠다 않고요. 이런 다른 느낌으로. 세무사님도 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 하실 수 네. 있으실 거지만 네. 경험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베이커리 카페든 뭐든 네. 어쨌든 증여특례를 활용을 하려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뭐 주식을 어떻게 나눈다든지 누구 명의로 설립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맞죠. 그리고 네, 주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한쪽이 몰빵 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굳이 네, 전문 용어 나왔어. 몰빵.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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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중에 또 옮기고 다시 받고 이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네. 번거롭고 또 본부사비용도 들고 세무사비용 또 들고 하니까 사실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아버지가 뭐 아들한테 증여할 목적이면 뭐 아버지 100%, 엄마 100%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조금 편리합니다. 그러면 뭐 때에 따라서는 그냥 법인이고 개인이고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 설립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이왕에 우리가 법인을 운영을 하는데 자녀한테 이 부분은 조금 자산 이전을 미리 해놓고 싶어서 네네. 다른 법인을 설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 증여특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지만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가끔은 그 개인이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이것도 되냐, 증여특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서면 질의도 올라가 있어요. 이게 아. 법령에 정확하게 뭐 된다 안 된다가 없고 그냥 법인은 뭐 이렇게 가능하다니까 그럼 개인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세무사들이 서면 질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네. 국세청 답변이 안 된다라고 또 명시돼 있는 또 서면 질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앞에 뭐 사후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나열을 해 주셨는데 네, 그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따가 뭐 이야기해 볼 거지만 네, 설립할 때 그 그러니까 증여특례 할 때 그 증여특례 조건도 네,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맞추는 게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세무사님들이 그 부분까지 컨설팅 하게 되면 다 컨트롤 해주시는 그렇죠. 네, 일단 그죠?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착수가 되고 하면 그 10년 아니면 길게는 뭐 15년, 20년까지 이렇게 가압 상속공제까지 네네. 보통 끌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통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인여대해서 대표님 연락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호흡이 긴 컨설팅 중에 하나겠어요. 이쪽 맞아요, 업무가.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큰 베이커리 카페 저희가 장소 좋은 곳 네. 아까 말씀하신 이쁜 곳 네, 네. 그런 곳에다가 뭐 부동산의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증여특례를 활용하려는 목적들이 좀 숨어져 있는 곳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카페 이쁜 거 생겼다 가볼까? 였지만 지금은 저희는 이제 알죠. 아, 여기 증여특례 활용하고 있구나. 네, 맞아요. 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절세 효과가 얼만큼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땅 보는 눈도 필요하긴 한데 네. 그건 좀 세법적 지식보다 이제 부동산적 지식도 많이 필요한데 네. 적게는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까지 효과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한 땅값이- 네.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군요. 네네 그렇죠.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보통 구매하시는데 보면 네. 뭐 50평, 네. 100평 이러지 않고 몇백 평 이렇게 해서 사드려요 부동산 토지를. 세무사님이 여기 화면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 베이커리 카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이 맞아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났네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유명해진 지가 꽤 됐어요. 한 네. 3, 4년 전부터 계속 이거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세법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을 하고 그렇게 베이커리 할 생각도 없는데도 내용을 다 알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유명해지고 있고 네.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그 저게 보이죠. 그리고 네네. 아마 저 통계에 안 잡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기 보시면 또 평 사이즈가 저 평 이상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네. 그 평 이하일 수도 있을 거고 100평 이하. 네, 이하일 수도 있을 어. 거고 그다음에 업종 코드를 저 당시에는 뭐 다른 걸로 냈다가 막 전환한 것도 있고 하는데 안 잡힌 것도 있을 거예요. 실질은 더 많을 더 거다. 많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좀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면은 그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따오셨는데. 네 맞아요. 네, 이거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조선일보 기사를 따왔는데 이제 경기 고양시에서 어떤 분이 저 김모 씨라고 나오죠. 네. 김모 씨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 다음에 증여특례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약간 주어 끌어놨는데 네네. 서울, 경기 등의 베이커리 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네네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은 예상이 되니까. 저런 데들은 또 이쁘게 지어나가고 그 매출로만으로도 사실 맞아요. 되게 큰 효과를 보는데 맞아요. 부동산 효과도 같이 보는군요. 네, 사실은 저게 제일 큽니다. 부동산 효과를 보려는 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뭔가요? 업종 코드 이런 것들은 왜 말씀 주신 거죠? 이 업종 코드는 일반 네. 음식점으로 넣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카페 업종마다 다 코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한국산업분리표에 따르면 뭐 업종 코드 짜르르 나오는데 저 업종 코드는 이제 되는 겁니다. 사실 저런 업종 코드를 일반인들이 알기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이건 컨설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업종 코드를 맞춰서 넣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업종 코드가 실질이 이거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업종 코드를 다른 걸로 넣었으면 조사관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잘해야 된다. 네, 할 때 잘해야 됩니다. 할 때 잘해야 된다. 네. 자, 우리 사실 궁금한 거는 뭐냐면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자산이 좀 있으니까 땅에 대한 투자도 하고 맞아요.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들어갈 텐데 네. 기본적으로 그런 그 카페를 이제 만들기 위한 네. 필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뭐 법인 설립하는 건 정작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예, 그 인테리어하고 그걸 구성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세무사님이 컨설팅 영역에 들어가는 건지 그거는 가이드만 잡아주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잡아드리진 않고요. 네. 일단 연결해드리죠. 저희가 또 제휴된 업체들이 많으니까 아. 이쪽에 한번 상담해 보셔라. 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뭐 본인이 아시는 데 있으면 그걸로 가셔도 되고요. 음. 사실은 그쪽 인테리어나 그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오히려 설립 비용보다는 그런 비용들, 부수적인 비용들에 대해서 현금성 자산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기 저희가 사전에 약속된 질문은 아닌데 네. 앞에 이제 그 박혜기 세무사님이 네. 세무조사 이야기 같이 하시면서 네네. 소득 지출에 네. 대한 프로그램 이야기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출로 나가는 네. 자녀 이름으로 법인 설립해서 네. 지출이 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럼 그것도 조사 리스크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자금 출처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증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조사 리스크를 그렇게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증여를 받고 정당하게 해당 업종으로 넣으면 이제 세금 증여세를 내고 내고 가는 거니까 내고 가는 오케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덥네요, 근데 여기는. 이런 베이커리 카페들도 증여 특례 그 업종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증여 특례 업종에 들어가나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조업이에요? 뭐 베이커리 이제 음식점으로 들어가죠. 아까 네. 전에 그 PPT 제과점. 것처럼 네, 제과점 네. 그걸로 해서
딱 그 업종 코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무조건.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띄워드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네. 저기 업종 코드가 부가세 서식에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좌측 하단 이거 실제 부가세 신고서예요. 네. 근데 제가 저거는 예시로 가져온 건데. 숙박 및 음식점업. 네. 이렇게 옆에 제과점업으로 네, 네.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업종 코드가 동일한 무조건. 업종 코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부가세 신고서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인텍스 들어가서. 세무 대리를 하더라도 저걸로 맞게 들어갔나 확인할 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보셔라. 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면 세무사가. 이 제과점, 그러니까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경험치랑 네. 증여특례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신 세무사님들은 일단은 다른 업종으로 해놓고 전환하게 됐을 경우에 불인정 받을 수 있는 네, 사례들도 맞아요. 많다. 실제로 많았습니다. 아, 실제로 많아요. 네네. 세무사님한테도 그런 케이스가 넘어온 적이 있었나요? 제가 넘어온 건 없는데 저는 네. 설립부터 보통 했었어가지고 네, 근데 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동료 세무사들한테 들은 내용이나 그런 거 들어보면 네. 당초에 설립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지 이게 중간에 바꾸면 참 인정받기 힘들다. 아, 근데 사실 이 증여특례 했을 때 공제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커서 네. 대표님들 입장에서 나는 공제받았어라고 공제받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드 때문에 추징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 네.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사후관리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아까 맨 앞에 서두에 네. 우리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네. 중요했어요. 네. 그 범위들도 중요했고 네. 뭐 몇 년 이내에 뭘 해야 된다 아니면 몇 년 이상 그 업종이 유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했지만 네. 사후관리 중에서 좀 중요한 사후관리가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후관리는 일단 대표자가 계속 쭉 대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당연한 거겠지만 네네네. 증여 받았으니까 네.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건 사후관리랑 별도로 이제 증여 받을 당시에 법인 등기를 쳐야 되거든요. 네. 법인 저희 등기 때 보면 밑에 뭐 대표이사, 이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 대표이사로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가끔 이거 누락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네.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네. 대표님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렸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언급을 해드렸었던 게 네.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세무사님 중에서 네. 제가 진행한 건은 아니었으나 네. 대형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네네. 진행한 그 증여특례 케이스인데 네. 사후관리에 대한 조건들 중에서 네. 대표이사 선임권이잖아요. 네. 3년 이내인가요? 네네네. 네, 그거를 안 하셔가지고 추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걸로 추징이 됐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10억이 한 번에 추징이 됐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아요. 추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거를 팔로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네. 팔로업 해주는 세무사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네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업 승계 특례를 네. 가게 되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상속공제까지 가는 경우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죠. 네, 굉장히 호흡이 길고 네. 상속공제가 가면 그 날로부터 다시 사후관리가 또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까지 팔로우하려고 그러면 세무사님이 중간에 챙기셔야 될 업무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쵸. 이거 들어오면 저 바쁘죠. 솔직히 그래 저도 소속된 세무사로서 네. 뭐 일정 관리 막 하시면서 네, 쉽진 않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긴 호흡이라. 그죠. 세무법인 해안 쪽이랑 일을 해보면 세무사님들이 좀 관리가 다른 세무사 사무실이랑 조금 다른 게 일정표, 스케줄표를 다 쫙 만드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엑셀로 네, 해가지고. 네, 스케줄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같이 업무하는 이런 컨설턴트들이랑 공유도 하시고 네. 크로스 체크 계속 하시면서 네. 네, 그렇게 이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속 공제까지 가면 사실 절세액이 엄청나게 더 커지겠네요. 커지다기보다는 그 네. 증여세 이제 받는 것처럼 그게 유지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 유지된다. 네, 유지되는 네. 효과가 있고 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그 증여특례를 하고 상속공제까지 가면 사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네. 예, 만약에 증여특례를 하고 나서 상속공제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안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네네네. 그럼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상속재산을 받으면서 네. 그게 증여 특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받았던 시점에 상관없이 저희가 그거 한번 들어보셨죠? 10년 이내 자산은 네네. 합산된다면 이거는 네. 증여가 20년 전이어도 합산되거든요. 그죠. 기간에 네, 상관없이. 기 상관없이 합산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나중에 세금으로 빼지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치 같은 게 올라갈 게 예상되면 네. 하는 게 유리하시고요. 네. 뭐 자녀한테 이렇게 했는데 망할 것 같다. 좀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증여특례를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 네. 그거는 우리는 상속공제까지 가야 해 또는 갈 수도 있어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맞습니다. 컨설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겠어요. 그렇죠. 뭐 고민이. 작업뿐만 아니고 이제 호흡이 기니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계속 그 컨택을 해가는 게 음.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조금 세무적인 분야랑 또 다르기도 한 게 네, 저희가 컨설팅 전문하는 세무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일반 하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 같은 경우는 매년 단기적인 업무, 짧은 호흡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 컨설팅 업무 같은 경우는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 20년 단위의 그 호흡으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또 조금 약간 특별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사님도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노하우들을 자꾸 축적을 해가시는데 네,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분야의 그 네. 상속, 징역 네. 이쪽을 또 고르셔가지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 징여특례 관련해서 특히 또 베이커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베이커리 관련된 그 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오늘 주요 핵심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설립할 때 주주 구성 잘해야 된다. 네, 네, 예, 설립할 때 업종 코드 잘 따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업종 코드를 잘못 따면은 계속 약간의 고초가 있다. 네, 세 번째, 상속 공제까지 받을 것이냐를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요거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 네, 업무 무관자산. 그거에 대한 비율. 네, 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징여특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할 말이 더 많기는 해요. 그리고 네. 세무사님이 다른 사례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 베이커리만 쏙 뽑아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징여특례 관련해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도 베이커리 관련해서 창업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면 무리하게 초반에 일단은 설립해놓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으로 하시는 주위 세무사님들 계시면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세무법인 해안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해안 어느 지점이시죠? 서초 지점에 있습니다. 서초 지점 박혜기 세무사님이랑 같이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일단은 뭐 세무법인 해안 쪽에서 연락이 잘 안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연결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한번 업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제가 2편 더 준비 드린 게 있어서 네. 그거 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네. 네, 이따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